장희빈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얼굴 하나로 왕을 사로잡고 왕비가 된 여인. 그러나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비극은 과연 예고된 것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사주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장희빈의 사주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장희빈, 본명 장옥정은 1659년 9월 19일, 양력 기준으로는 11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일주는 정축인데, 이 정축일주는 흔히 촛불에 비유되곤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정화가 묵직하고 안정적인 축토와 만나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세심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운을 가진 사주입니다. 예술성과 감수성을 갖추면서도 판단력과 실천력이 있는 사주로 촛불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예인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옥정의 사주에는 식신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은 말 그대로 먹을 복이나 말을 잘하는 재능, 재물운 등을 의미하는데, 기회가 오면 이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인 것이죠. 또한 식신 상관이 발달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깊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장희빈의 삶을 들여다보죠. 장옥정의 집안은 지금의 통역사에 해당하는 역관을 대대로 배출한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제상에서는 중인에 해당했지만 그의 조상이 이름을 날린 역관인데다 외가가 상업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던 탓에 당대 기준으로는 경제력 있는 금수저라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먹을 복은 충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장옥정은 어린 시절 입궁해 궁녀 생활을 시작했으며 조선의 제19대 왕인 숙종을 모시다가 그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게 됩니다. 장옥정이 숙종의 총애를 받은 것은 단연 뛰어난 외모 덕분이었습니다.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녀는 매우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천상 연예인 사주에 걸맞은 매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 삶 속에서도 그것이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옥정의 나이는 숙종보다 2살이 많고 왕비인 인현왕후보다는 8살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가진 매력이 압도적이었음을 말해주는 지점이죠. 장옥정이 총애를 받자 인현왕후는 장옥정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둘의 대결은 당시 당파들의 알력 다툼과도 연계되어 있어 일견 필연적인 대립이었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인현왕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사주는 불의 기운이 아주 많은 사주로 정묘일주에 해당합니다. 조선의 역대 왕비들의 사주를 보면 정화의 기운이 강한 경우가 많았는데 인현왕후 역시 그 흐름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비겁의 기운도 강한 편인데 이는 자존심과 호승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에게 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인현왕후는 미디어에서 조강지처의 상징으로 주로 묘사되지만 사주로는 그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인현왕후는 장옥정의 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견제한 인물입니다. 특히 장옥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원자로 정해지자 시기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사실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인 조선 왕실에서 왕비인 인현왕후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장옥정이 사실은 딸을 낳은 것인데 왕위를 노리고 씨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로 장옥정을 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숙종은 장옥정이 낳은 원자를 매우 아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원자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기사환국이 벌어지면서 인현왕후는 폐위되었고 장옥정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장옥정이 중전이 된 것이죠. 그럼 결국 장희빈이 최종적인 승리자였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장희빈의 사주가 정화와 축토가 만난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촛불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정화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축토에는 고집이 센 면이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갈망하거나 특유의 예민함으로 감정의 불안정성을 내비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옥정은 왕비 생활을 하는 내내 오랜 고질병인 담화에 시달렸는데 장옥정 본인과 자식의 지위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정의 불안정을 만든 것이 담화의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 혼란한 중앙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5년간의 왕비 생활 끝에 장옥정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다시 복이 되었습니다. 지위가 강등된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사스러운 여자라며 힐난하기까지 했는데요. 무속에 심취했던 장희빈은 궁궐로 무녀들을 불러들여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실록에는 초상화에 대고 활을 마구 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까지 남겨져 있죠.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던 탓에 지금의 장희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신당을 차린 것은 사실이나 인현왕후에 대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닌 세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숙종이 이 사건을 저주굿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희빈에게 자진의 명이 내려졌고 그녀는 명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장희빈이 자녀와의 연이 깊은 사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장희빈은 자식으로 명예를 얻었지만 자식 문제로 암투 끝에 몰락했다는 서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희빈의 생애를 그녀의 사주와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흥미를 위해 연결한 것일 뿐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정해진 나의 운명을 알아가는 용도로 활용하시기보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개인적인 상담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놈의 팔자였습니다.